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가총액은 발행 주식수의 현재 주가를 곱해서 계산되는 값으로 만약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한 기업이 발생한 모든 주식을 현재 주가로 매입할 경우 필요한 총 자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EV는 시가총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를 말합니다. EV는 엔터프라이즈 밸류의 약자로 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을 현재 주가로 매입하는 동시에 기업이 가진 부채를 모두 탕감하는데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EV는 부채가 없는 상태로 기업을 완전히 인수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EV 계산식에서 현금성 자산을 차감하는 이유는 기업의 인수자가 될 경우 현금을 즉시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의 지분을 100% 인수한다면 시가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B기업을 인수하더라도 B기업 전부가 A기업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B기업이 남에게 빌린 부채까지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A기업은 B기업이 가진 현금성 자산을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V에서 부채 총액은 더하고 현금성 자산은 빼는 것입니다. 즉 부채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차액을 시가총액에 더해준 수치가 B기업을 100% 소유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이것이 B기업의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됩니다. EV to EBITDA 지표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EBITDA는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즉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이익의 약자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룬 PER은 당기 순이익의 기준으로 계산되는 지표를 말합니다. 당기 순이익은 이자 비용과 법인세 비용을 모두 차감한 뒤에 계산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부채 사용으로 인한 이자 비용의 규모에 따라 당기 순이익이 증감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 EBITDA의 기준이 되는 영업이익은 이자 비용과 세금을 반영하기 전에 계산된 값으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얼마만큼 벌어들이는지를 나타냅니다. EBITDA 계산식에서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하는 이유는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상에서는 비용이지만 현금 흐름 분석에서는 실제로는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업이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측정할 때에는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하는 것입니다. EV를 EBITDA로 나눈 비율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만들어내는 현금 대비 기업을 완전히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B기업의 EV to EBITDA가 6이라면 B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의 6배를 A기업이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재와 같은 현금 창출 능력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B기업을 인수했을 때 들어간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데 6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종산업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EV to EBITDA가 낮다는 것은 인수했을 때 들어가는 투자 원금의 회수 기간이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기업은 현금 창출 능력에 비해 주가가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치 비율 분석이 개별 기업의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서 반드시 초과 수익률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 시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